안녕하세요. 키앤키즈 현세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성장 클리닉에서 키 큰 사례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한 것이에요. 성장 주사를 맞으면은 키가 정말 잘 크는지, 그리고 큰다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모든 키 크는 수단을 동원해서 먼저 최대한 좀 키워본 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예측 키의 향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이제 성장 호르몬을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편입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케이스들은요, 성장 주사로 좀 드라마틱하게 큰 아이들이긴 한데, 이런 경우들은 애시당초 예측되는 성인 체중키, 그 키가 좀 많이 예상보다 많이 작았던 애들의 경우가 좀 결과가 좋은 애들이 좀 더 많았어요. 달리 말해 예상 키가 충분히 좋게 나왔는데 더 확실하게 장신이 되기 위해서 맞는 경우에 아주 만족할 만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확률이 생각보다 적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한 남아는 4학년 때 저희 병원에 애웠던 아이예요.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큰 대학병원에서 성조숙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이가 아빠가 장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상 키가 165cm가 나온 거예요. 제가 검사해도 비슷한 키가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키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성조숙이라고 했을 때 우리 성장판 나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고려연령이 이 아이 같은 경우 3년이나 빨랐어요. 보통 1년 빨라도 성조숙을 의심을 하지만 2년, 심지어 3년 빠르게 되면은 지금 사실 많이 큰 키라도 그 최종 성인 키는 좀 작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남성 호르몬도 이 아이는 또래보다 10배 정도 많이 나오는 소변이 관찰돼서 아이는 성조숙 치료도 하게 되고 성장 주사도 같이 원하셨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운동을 많이 권하는 편인데 그런 경우 똑같은 주사를 맞더라도 주사의 민감도도 향상되고요. 부작용도 예방이 많이 됩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 중 주사 치료는 2년 반, 그리고 성장 주사 치료는 3년 정도로 했었는데 아이가 3년 주사 맞고 중1 정도에 176cm 정도로 치료를 종료했어요. 그리고 중3 정도에 제가 키를 물어보니까 이미 186.7cm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원래 병원에서 들었던 예상 키보다 30cm의 그런 이득을 본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치료가 다 대단히 효과가 좋았고 운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운동을 정말 많이 했고 줄넘기, 수영, 달리기, 복싱 이게 제가 제일 추천하는 운동인데 이런 운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컸던 아이가 있었고요. 비슷한 경우로 이제 여아가 있는데 이 아이도 한 4학년 여아인데 키가 좀 작은데도 뼈 나이가 2년 이상 빨라서 최종 키가 146.7 많이 작은 거죠. 엄마도 163, 4cm인데 좀 많이 작은 키가 예측되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초경이 아주 임박한 상태였고 고려령이 너무 빨라서 성조숙 주사와 성장 호르몬 주사를 같이 동시에 치료를 시작했고 한 2, 3년 정도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마칠 때는 이제 중학생이었고요. 그때 160.0cm를 확인하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사실 예상 키보다 14cm 정도 큰 거를 감안하면은 아주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보통 판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 2, 3년 성장 주사를 맞고 예상 키가 4, 5cm 정도 향상됐을 때 주사에 반응이 있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는 아주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다음 편 영상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키가 새는 구멍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 구멍을 먼저 막아야 밑빠진 독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물을 붓는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구멍들을 좀 차단을 함과 동시에 운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줄넘기, 달리기 같은 격렬한 유산소를 거의 매일 시행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상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검사했을 때 그것이 어떤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드시면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키가 새는 구멍을 막으면 주사를 안 맞고도 상당히 많이 큰 애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상 키가 예를 들어 뭐 남자애인데 170 정도 나왔다. 그랬을 때 잘해야 그 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사 없이도 그런 클 수 있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설명을 해요. 우리가 주사에 너무 의존하는 트렌드가 좀 많이 형성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전공법으로 도전하고 저항해야 되는 분위기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성주수 주사를 이미 맞고 있는 경우였는데 성장 호르몬은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셔서 저희 병원에 또 오셨어요. 뼈나이가 3년 빨라서 예상키 147 이렇게 들으면서 성조숙은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이가 주사에 대한 공포도 있고 어머니도 성장 주사까지 호르몬 치료를 두 가지 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성조숙 주사만 계속 맞으시고 성장 주사는 하지 말고 대신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영을 일주일에 6일, 7일 매일 하는 유산소로 바꾸자. 수영을 포함해서 그렇게 권유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1년 후에 어머니가 둘째 동생을 검진하러 저희 병원에 오시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예상키가 147에서 155로 상승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키가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뼈 나이가 좀 빨라졌던 갭이 줄어든 거예요. 매일 운동했을 때 이 성조숙중 주사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3년 빨랐던 뼈 나이가 1년 동안 2년 이하로 1년 반 가까이 그 갭이 줄어들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운동의 효과를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케이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매일 하는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사실은 주사적인 치료에 비해서 결코 열등하지 않다. 주사 치료 자체보다 더 먼저 강하게 권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 호르몬 주사는 처음부터 고려하는 방편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운동과 키가 새는 구멍을 막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특별히 저조한 성인 키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키가 새는 구멍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